학습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퍼펙트 실전 영어의 상변성입니다. 앞에 바꿨어요. 오늘 절대 공식 넘버 제로에 대한 오리엔테이션을 준비했어요. 절대 공식 넘버 제로라는 강의가 어떤 강의고 무엇을 배우고 그 다음에 누구에게 필요한 강의고 어떤 점에서 다른 강의들하고 다른지 등등 여러분이 미리 궁금할 사항들을 제가 묻고 제가 답합니다. 아시겠죠? 보겠습니다. 절대 공식 넘버 제로 절공 0은 누구를 위한 강의인가요? 라고 해놨습니다. 절공 0이 원래 만들어진 목적이 뭐였냐면 선생님이 가장 주력으로 하는 강의였던 절대 공식 넘버 1이 있죠? 절대 공식 넘버 1이라는 강의가 있는데 이 강의가 제일 주력 강의고 이게 제일 중요한 강의여서 이걸 이해시키는 것이 필요했어요. 근데 이거를 이해하기에는 너무 영어의 기초가 부족한 학생들이 보이더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학생들이 이 강의를 이해할 수 있도록 기본적인 토대, 기초를 닦을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강의가 절대공식 넘버 제로입니다. 따라서 이 강의는 절대공식 넘버 1을 이해할 수 없는 학생들이 이 강의의 대상이 되는 것인데요. 가끔 이런 경우가 있어요. 선생님 강의를 저는 들어서 저는 영어를 이제 기존에 잘하고 뭐 수능에서 성적이 잘 나오고 뭐 이런 학생들이 그런데 동생이 있어요.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동생이 있어요. 동생도 절대공식 넘버 1 들을 수 있을까요? 그런데 막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1학년 이런 학생들이에요. 근데 그 학생들이 절대공식 넘버 1을 듣기에는 너무 어려울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안 되겠구나. 이 수업을 못 듣더라도 이 수업에서 가르치는 핵심만은 한번 어떤 건지를 배울 수 있는 그리고 이 강의를 듣기 위해서 필요한 그런 기술적인 것들을 다루어 줄 수 있는 강의가 필요하겠구나 라고 만든 것이 절대공식 넘버 제로입니다. 알겠어요? 누구에게 필요한지 이제 아시겠죠? 그 다음에 절대공식 넘버 제로에서 무엇을 배우며 전과 달라진 점은 무엇인가요? 라고 그랬습니다. 절대공식 넘버 제로에서는 일단 단어 구, 절, 문장 성분, 문장이라는 이 큰 네 가지의 개념을 다루게 됩니다. 단어라는 것에 해당되는 문법적 개념은 이제 품사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 품사를 여기서 다루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품사라는 것이 하나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문장과 문장에서 쓰임에 따라서 계속 바뀌게 쓰이거든요. 그래서 품사가 바뀌어 쓰인다는 것들도 배우게 될 겁니다. 기초적인 부분에서 학생들은 그걸 모를 수도 있어요. 하나의 단어는 하나의 뜻만 같겠지라고 착각할 수 있는데 그 착각을 깰 수 있는 부분에 대한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구와 절, 영어의 문장을 이루는 11가지의 대표적인 구와 절들을 쭉 한번 다루면서 이게 이제 절대공식 넘버 1에서 다루는 주내용이잖아요. 그 내용에서 좀 쉬운 것들 위주로 가장 간략하게 예시와 함께 한번 쭉 다뤄볼 거예요. 미리 한번 쭉 다뤄보는 것이 나중에 깊이 들어갈 때 좀 이해를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미리 한번 쭉 다뤄볼 것이고요. 그 다음에 문장 성분, 문장에 대한 얘기를 할 겁니다. 문장 성분. 결국 구와 절이 문장에서 문장 성분을 이루거든요. 그래서 이 문장 성분을 이루는 과정을 볼 것이고 그 어떤 문장 성분이 어떤 구와 절이 해당되는지를 배우면 문장 성분들을 문장 속에서 파악을 할 수가 있게 될 거고요. 그것에 맞춰서 이제 해석을 할 수 있으면 문장이 해석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문장 성분이 문장을 이루니까. 아시겠어요? 그 문장이라는 거 이제 배우면서 평서문이라는 걸 가지고 보통 공부를 할 텐데 평서문 말고도 의문문이라는 것도 학습을 할 겁니다. 이게 우리가 다루게 되는 것이고 문장의 형식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이 부분에서 아마 다뤄질 것이에요. 여러분들 지금까지 뭐 5형식이라는 걸 배워왔을 텐데 그 5형식 체제는 사실 완벽한 체제는 아닙니다. 문장의 형식에서 5형식은 좀 간단해서 좋은 게 있지만 간단하기 때문에 설명 못하는 것들이 많았었어요. 그래서 영어 7차 교육과정으로 바뀌면서 영어에서는 7형식 체계를 근간으로 한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7형식 체계에서 7형식이 그러니까 7차 교육과정이 여러분이 공부하는 그 체계니까 사실은 7형식 체계로 공부를 해야지 맞는데 어디서도 7형식 체계로다가 강의하는 걸 아마 못 봤을 겁니다. 그거를 선생님이 합니다. 7형식 체계로다 공부하게 되면 문장을 좀 더 정확히 이해할 수 있게 되고요. 그 다음에 문장을 좀 더 구조적으로 볼 수 있는 눈이 생기고 예외가 없어져요.
되게 좋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형식, 7형식 체계를 가지고 선생님이 문장들을 설명하는 내용까지를 설명하게 될 겁니다. 이게 우리가 배울 내용이고요. 예전과 달라진 점은 교재가 바뀌었다는 것밖에 없습니다. 교재만 바뀌었어요. 사람이 조금 바뀌었어요. 좀 옛날보다 많이 늙었어요. 그 점이 좀 바뀌었을 뿐이고 그 외적인 부분은 대부분 비슷합니다. 물론 선생님이 가르치는 노하우라든지 경험은 더 많이 쌓였어요. 그게 달라진 점이네. 눈에 안 보이는 것들. 그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절대 공식 넘버 지로의 적절한 강의 수강 시간 및 효과적인 학습법을 알려주세요. 선생님이 그 적절한 수강 시간을 항상 잡는 건 뭐냐면 하루 한 강이에요. 이것도 나중에 시간 없는 학생들은 막 하루에 3강, 4강까지 듣는 학생들도 봤는데 시간 있을 때 하루 한 강을 들으세요. 알겠어요? 하루에 한 강을 듣습니다. 그럼 하루에 한 강을 들은 다음에 그 다음 뭐예요? 그날 바로 복습하세요. 한 강을 수업 듣고 복습합니다. 이해되시죠? 복습을 해서 이해가 되면 그때서 연습 문제를 풉니다. 연습 문제를 푸시고 그 다음에 답지를 맞춰보세요. 알겠어요? 답지를 맞춰보세요. 그러면 자기가 맞는 거하고 틀린 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틀린 게 있으면은 틀린 게 왜 틀렸는지 다시 한번 자기가 배웠던 개념 복습 내용 가지고 그 개념 복습 내용 가지고 틀린 걸 다시 한번 체크해보고 스스로 파악하면 끝나는 거고요. 파악이 안 되면 좀 생각을 더 해보다가 그래도 안 되겠으면 다음 강의에서 어차피 연습 문제 풀이를 하니까 다음 강의에서 그 연습 문제를 통해서 풀이를 통해서 이해를 하시고 내 걸로 만드는 작업을 하시면 됩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사실 공부하는 거, 수강하는 게 아닙니다. 수강한 다음에 복습이 제일 중요한 거야. 이거 내 것으로 만드는 과정, 개념의 복습입니다. 복습하실 때는요, 개념을 배우잖아? 개념에 해당되는 예문이 있잖아요? 예문을 내가 갖고 있는 개념을 가지고 이해하세요.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내가 지금 하나의 개념을 배웠어요. 그럼 이 개념을 가지고 예문을 이해할 수 있는 힘이 생겨. 그 예문을 이해할 수 있는 힘이 생겼을 때 개념으로서 그 예문을 이해하라고. 그 이해의 과정을 반복합니다. 알겠어요? 뭘 하라고요? 이해의 과정을 반복하라고. 이거는 수학에도 적용할 수 있는 방식입니다. 이해의 과정을 반복하면 진짜 실력이 생깁니다. 알겠어요? 이해의 과정을 반복하세요. 그리고 실전에 적용하세요. 그게 여러분에게 필요한 학습 방법이에요. 아시겠죠? 이해의 과정을 반복, 그 다음에 예문의 적용. 이 관계. 이해되죠? 봅시다. 그 다음에 절공영과 다른 시중의 강의와의 차이점이 궁금합니다. 일단 시중의 강의는요, 시중과 절공 차이점을 얘기해 드릴게요. 시중의 강의는 우리 흔히 여러분들 일본식 영문법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뭐 성문과 맨투맨이라고 불렸던 SM, 엔터테인먼트도 있잖아. 좀 비싸 보이지? 그 SM, 성문과 맨투맨이라고 하는 그 문법 체계를 근간으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일본식 영문법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된 거냐면 한 1950년대쯤에 그 개발된 영어학 내용을 일본에서 이렇게 만들어서 일본에서 영문법책을 만들어 놓은 거를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걸 가져다가 만든 게 성문과 맨투맨이에요. 그래서 그게 이제 나중에 또 중국으로 넘어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이 성문과 맨투맨의 이 내용을 가지고 직접 나는 이걸 한다라고 가르치는 분들도 있지만 일본식 문법은 나는 하지 않는다. 일본식 문법을 나는 가르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의 대부분이 일본식 영문법으로 가르치십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이제 자기는 일본식 영문법을 하지 않는다고 하면서도 그걸 하시는 이유는 모르는 거야. 뭐가 뭔지를. 무슨 말 이해되시죠? 절대 공식은 최신이라고 하기도 좀 그런데요. 영어학 내용을 바탕으로 합니다. 1970, 80년대의 영어학 내용을 가지고 만들어진 게 절대 공식이에요. 알겠어요? 이거는 이 체계는 내가 만든 게 아닙니다. 영어학 내용에서 응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영어학 내용을 그대로 가르치면 여러분들 머리 아프니까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도록 바꿨어요. 그렇게 바꿔서 가르치는데 재밌는 거는 이렇게 바꿔서 가르치는 지가 선생님 꽤 오래되거든요. 근데 이렇게 바꾼 내용이 다른 문법 책에서 보이기도 하고 그러더라고. 선생님 나름대로 대학교 때 배웠던 영어학 내용을 여러분이 소화할 수 있는 정도로다가 응용해서 만듭니다. 대학교 문법 영어학의 내용은 조금 달라요. 그래서 정확하게 일치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그 큰 흐름은 영어학에서 나온 것이다가 될 겁니다. 대표적인 것, 예 차이만 하나를 설명하면 이런 게 있어요. 영어를 바라보는 관점에 대한 확 다른 차이를 가져올 수 있는 것인데 뭐냐면 성문과 맨투맨에서는 명사의 역할을 주어, 목적어, 보어라고 하잖아요. 그죠? 근데 절대 공식에서는 명사의 역할은 명사를 수식하거나 명사구의 핵심이 된다. 이런 식으로 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assures the world이라고 얘기하면 이 should라는 명사가 분명히 하는 역할이 있거든요. 주어도 아니고 목적어도 아니고 보어도 아니고 명사를 수식합니다. 그죠? 맞죠? 이 명사는 무슨 역할을 하고 있어? 이 뒤에 있는 명사를 꾸며주고 있어. 주어도 아니고 목적어도 아니고 보어도 아니고 명사 수식이에요. 절대 공식은 명사의 첫 번째 역할이 명사 수식입니다. 예외 없는 규칙, 예외 없는 법칙을 근간으로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배우자마자 적용을 해도 적용이 돼요. 신기한 경험이 되실 건데 본격적인 거는 절대 공식 넘버 1에서 하겠지만 그 가장 핵심되는 엑기스를 절대 공식 넘버 0에서 쭉 한번 훑고 간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차이점에 대한 설명을 했어요. 그 다음에 교재는 무엇을 하나요? 교재는 뭐 강의 제목하고 똑같습니다. 절대 공식 넘버 0라는 것을 하고요. 지금 이 교재는 어디서 구매해야 됩니까? 라고 하면 현재는 지금 네이버 스토어팜이라는 곳이 있어요. 네이버 스토어팜에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스토어팜에서 판매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수업을 언제 듣느냐에 따라서 다를 수 있는데 판매 전일 수도 있지만 판매를 거기서 할 겁니다. 스토어팜에서 구매를 하시면 되고요. 거기 뭐 네이버 아이디 있으면 아마 구매하시는 게 어렵지 않을 겁니다. 거기 네, 이 강의 이 교재예요. 아시겠죠? 뭐 할 얘기가 없네요. 그 다음에 대강의 강좌 수와 길이를 알고 싶습니다. 강좌 수는 이게 한 20여 강이 될 겁니다. 정확한 거는 선생님도 찍어봐야지 되거든요. 찍어봐야지 알 수 있는 것이고 옛날에 계획했을 때 했던 것들이 지금 다 날아가가지고 정확히 몇 강인지는 알 수가 없네요. 길이는 항상 50분을 기준으로다가 촬영이 됩니다. 50분을 한 강에. 이해되시죠? 물론 50분을 기준으로 하지만 짧은 거는 30분일 수도 있고 긴 거는 뭐 60분이 될 수도 있고 그런 편차가 조금 존재할 수는 있습니다. 평균 50분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원래 양이 되게 적어요. 교재도 되게 얇고. 근데 선생님이 왜 이렇게 50분을 잡고 하느냐, 20강이나 하느냐, 가능한 자세하게. 기초가 부족한 학생들이 들으니까 가능한 자세하고 학생들이 모를 만한 거 있으면 그때 하나하나 다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필기를 열심히 하셔야 되는데 필기를 책에다 막 하지 마시고 포스트잇 같은 거 있죠? 포스트잇 같은 거 깨끗하게 해서 붙이든가 아니면은 뭐 노트 같은 것들 거기다가 정리를 이렇게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노트에 정리하신 건 나중에 책과 함께 보시면 되는 겁니다. 복습하실 때. 알겠어요? 지금 노트가 좋은 게 없어요 라고 하시면 선생님 이벤트에서 노트 제공하는 게 있었을 거야. 과거요. 알겠어? 있을 수도 있어. 미래요. 그런 노트 하나 마련하셔가지고 거기다가 필기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학생들한테 당부하고 싶은 말. AB0를 듣는 학생들, AB0 아니죠. 절대 공식 넘버 0. 절대 공식 넘버 0를 듣는 학생들의 특징은 영어를 못하는 학생들이잖아요. 잘. 그죠? 영어를 안 해본 학생들일 수도 있잖아. 다시 말해서 영어라는 게 되게 어려운 무언가야. 이거 해도 될까? 너무 힘들 것 같아. 영어라는 과목은 왜 도대체 존재하는 거지? 짜증나. 없었으면 좋겠어. 우리나라가 빨리 힘세져가지고 영어 공부 안 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하는 학생들이 대부분일 거라고. 뭐 이런 얘기 하기도 하죠. 위정척사파가 아니라 뭐죠? 흥선대원군이다. 그죠? 흥선대원군이다. 외세를 배척한다. 그런 학생들이 아마 대부분일 건데
그런 학생들은 공부를 하다가 조금 하다가 이게 아니다 싶으면 또 접을 가능성도 되게 높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무언가에서 성공을 해봐야지 그거에 기쁨을 느끼고 맛이 생기고 또다시 할 수 있는 일이 생기는데, 이건 영어라는 게 맨날 좌절감만 줬기 때문에 하기 싫을 수가 있다고. 근데 한번 잘 생각해봐. 여러분이 좋아하는 게임을 처음부터 잘하지 않았거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스타크래프트라든지 이런 것들 한다고 했을 때 아무것도 모르는 애가 스타크래프트를 하는 걸 구경한다고 생각해봐. 뭐가 재밌겠니? 재미 하나도 없어요. 바둑 둘 줄 모르는 애가 바둑 옆에서 보고 있으면 재밌나요? 재미 하나도 없습니다. 뭐 하는지 하나도 모르죠. 아니 여기 까만 거 하고 왜 하얀 거 하고 왜 도대체 놨다가 뺐다가 왜 하는 거지? 이런 생각밖에 안 든다고요. 맞죠? 절대공식 넘버 지로를 듣는 학생들이 지금 그런 학생들이 있을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근데 우리가 그 게임이라든지 이런 것도 처음부터 재미지는 않았잖아요. 뭔가 조금씩 알면서 쌓여가면서 내 실력이 생기면서 즐거움을 느껴왔잖아. 그죠? 근데 그때까지 뭔가 알 때까지는 계속 해야 되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도에 포기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분명히 처음에는 막 외계어 같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어. 선생님 왜 저런 얘기를 하고, 나 문법 용어 싫어. 나중에 이런 생각 들 수도 있어요. 문법 용어 얘기 안 하는 선생님한테 가야지. 문법 얘기 용어 안 하는 선생님도 품사는 얘기합니다. 알겠어? 품사는 얘기하고 문법 용어 얘기 안 하는 선생님들은 나중에 정확성에 있어서 설명을 못 하는 부분이 생겨나. 그러니까 문법 용어가 많지도 않아. 영어에서 문법 용어 100개도 안 돼요. 알겠어요? 문법 용어 몇십 개도 안 돼. 그거를 왜 도대체 선생님은 문법 용어 때문에 전 공부 못하겠어라고 하는지 이해가 안 돼. 문법 용어 속에는 그 용어 속에는 진짜 중요한 규칙이 들어있어요. 용어 자체가 규칙이야. 그런 게 되게 많은데 학생들이 그거 용어 싫다고 그 거부하고 외우지 않고 그런 거 없는 강의를 찾아 듣는 경우가 있거든. 선생님이 얘기할게. 진짜 제대로 영어를 공부하고 싶으면 용어를 같이 그냥 공부하시면 돼요. 처음에는 모르잖아? 근데 나중에 보면 알게 돼. 나중에 알 수 있어. 근데 하나만 얘기해 줄게. 옛날에 선생님이 다큐멘터리에서 본 거야. MBC 다큐멘터리에서 우리나라 최고의 해커가 나왔어. 해커는 I자죠. 해킹하는 거. 우리나라 최고의 해커가 나왔습니다. 보안업체의 중역입니다. 보안업체의 중역에 2, 3 이런 직급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어. 되게 젊은데 근데 이 사람이 해커가 되게 된 거는 뭐냐면 원래 어렸을 때부터 컴퓨터를 잘하고 그랬던 사람이 아니야. 어떤 사람이었냐면 이 사람이 군대를 제대했어. 군대 제대. 여러분은 군대를 제대해 본 사람이 여기 있을 수도 있어. 지금 일반인도 많으니까. 군대를 제대하면 많은 거하고 적은 게 있어요. 그래서 많은 것은 뭐냐면 시간은 많아. 없는 건 군대에서 돈 얼마 못 벌죠? 돈이 없어. 이 해커가 제대했는데 시간은 많고 돈은 없었어. 근데 이 당시에 뭐가 있었냐면 인터넷이 개발되기 시작했던 거야. 그러니까 집에 앉아가지고 움직이면 되잖아. 컴퓨터 속에서. 그죠? 시간은 많으니까. 인터넷에서 이렇게 막 서핑을 하면서 다니고 있었지? 근데 인터넷에서 서핑을 하고 다니는데 어떤 사이트, 되게 자극적인 사이트가 보이는 거야. 그 자극적인 사이트는 막 살쾡이 난무해. 알겠어요? 살쾡이 난무해. 이해됐죠? 살쾡이 난무하는 사이트. 그거까지만 얘기할게. 살쾡이 난무하는 사이트가 있어. 근데 이게 들어가고 싶은데 유료야. 알겠어요? 유료야. 보고 싶은데 유료야. 못 본 거지. 그래서 이 사람이 그때 돈은 없고 시간은 많으니까 뭔 생각을 하게 되냐면 좀 나쁜 생각이지만 이거 공짜로 볼 수 없을까? 공짜로. 그래서 이걸 공짜로 보기 위해서 이 사람이 뭐 하냐면 공짜로 보는 방법을 찾다가 처음으로 해킹이라는 것을 알게 돼. 해킹이라는 것이 있다는 것을 알게 돼요. 해킹이라는 것이. 알겠어? 이 해킹이라는 것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이 사람이 어떻게 하냐면 해킹을 난 배워야 되겠다. 해킹을 배워야 되겠다. 그래서 해킹에 대한 문서 하나를 출력을 합니다. 문서를 출력해요. 그럼 문서가 여러분들 해킹을 하기 위한 문서라고 하면 그 문서가 아무리 얇아도 한 100페이지 되지 않겠니? 야, 100페이지를 해킹할 수 있다면 나 100페이지 보겠다. 지금이라도. 100페이지 넘을 거 아니야. 하여튼 꽤 두꺼운 문서를 출력했을 거야. 근데 이 문서를 잘 봐봐. 어떻게 했어? 처음 읽었겠지. 읽었을 거 아니야.
첫 번째 읽었을 때 이 사람이 들었던 생각은 스님이 추측할 수 있어. 아니, 뭔 얘기야 이게? 뭐 아스키 코드, 이진법, 이게 도대체 뭔 얘기지? 8비트? 이거 비트는 또 뭐야? 뭐 이랬을 거 아닙니까? 원래 컴퓨터 잘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첫 번째 읽었을 때는 그런 느낌이 들었을 거라고. 근데 이 사람이 그거를 처음 읽고 나서 만약에 모르겠어 버렸으면 최고의 해커가 못 됐을 거야. 맞지? 이 사람이 이 문서를요 몇 번 읽었는지 아세요? 몇 번 읽었을 것 같아? 직접 얘기했어. 1000번 읽었어. 알겠어요? 이 사람 문서 1000번 읽었어 이거를. 엄청난 욕구죠. 알겠어요? 이 살색 사이트를 보고 싶은 욕구가 엄청 컸던 거지. 그래가지고 문서를 1000번을 읽었대. 잘 봐봐. 한 번 읽었을 때 몰랐지만 10번쯤 읽으면 앞에서 이런 용어가 나왔는데 여기도 또 나오네. 이 용어의 뜻이 이런 게 아닐까? 막 이렇게 추론하는 과정이 생길 수도 있잖아. 우리나라 말인가요? 그 옛날 말에 이런 말 있잖아요. 독서백편 의자현. 책이라는 것은 100번을 보면 뜻이 저절로 나타난다 라는 게 있어. 이 사람은 100번이 아니라 1000번 봤어. 뜻이 저절로 나타나는 게 아니라 도통한 거지. 최고의 해커가 된 거지. 그래서 실제로 최고의 해커가 됐어. 알겠어요? 근데 그 사람 이 살색 사이트 들어갔는지 그 내용의 얘기가 없었어. 알겠어요? 그 얘기는 없었어. 내가 추론하기로 들어갔을 것 같아. 욕구가 대단한 사람이잖아. 그죠? 이해됐어요? 아무튼 시작은 잘못됐지만 잘못된 계기로 시작을 했지만 이 사람은 이 1000번의 반복을 통해서 우리나라 최고의 해커가 돼서 보안업체의 중역이 됐단 말이야. 물론 여러분들 지금 영어를 하는 것이 살색을 보기 위해서 하는 건 아니지만, 그죠? 살색 사이트에 들어가기 위해서 영어를 하는 건 아니지만 중요한 건 이거야. 아무리 재미없는 것도 반복을 하고 아무리 내가 모르는 것도 반복을 하면 알게 될 수 있다는 거야. 100번 보기 전까지 포기하지 마세요. 알겠어요? 정말 진취적인 사람이라고 하면 100번 보기 전까지 포기하지 말라는 말에 100번을 볼 거야. 알겠어? 이해될 때까지 볼 거야. 근데 100번을 봐도 이해가 안 된다면 진짜 진취적인 사람은 이해될 때까지 볼 거야. 사람은 다르기 때문에 웬만하면 100번 보면 다 이해할 수 있지만 100번 봐도 모르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 102번째에 이해될 수도 있는 거야. 100번째에도 포기하지 마세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해될 때까지 하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주저앉기 전까지는 실패란 존재하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과정 100번, 101번째 돼도 이건 실패가 아니라 과정이야. 내가 주저앉아 버리면 그건 실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만큼 어렵지도 않아. 선생님이 강의하는 내용이. 여러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아시겠어요? 선생님이 지금 무슨 말 하는지 알아듣는, 우리나라 말을 알아듣는 사람이라면 충분히 할 수 있어. 영어도 똑같은 언어야. 가장 쉽고 가장 빠른 길로 여러분들을 인도할 테니 여러분들은 여러분이 해야 되는 것들을 열심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단지 수업 들으면 점수 오른다라는 그런 잘못된 망상을 갖지 마세요. 수업 들어도 여러분 걸로 만드는 과정이 없으면 절대 점수 안 오릅니다. 알겠어요? 잔소리를 되게 많이 했는데 여러분이 열심히 공부하시라는 의미니까 제발 좀 인강 시작되면은 여러분이 듣기 시작했으면 끝장을 보자고. 알겠어? 끝장을 봐. 이거 완강할 때까지 열심히 수업 안 듣고 하는 사람들은 나중에 나 닮은 딸 난다. 알겠지? 네, 오늘 이것으로써 오리엔테이션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